네, 반갑습니다. 평상시에 한번 여러분들하고 한번 말씀도 나눠보고 좀 정리를 해보고 싶었는데 시간을 미루다가 오늘에서야 한번 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보수인가요, 진보인가요? 우리 사회에서 워낙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의 싸움이 뜨겁다 보니까 우리가 뭐 보수가 뭔지 진보가 뭔지도 잘 모르면서 휘둘리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 개념을 앞으로 한 3번에서 한 5번 정도 소요될 것 같은데요. 채널 클립으로는요. 오늘부터 진행해 보겠습니다. 보수 진보라는 말 워낙 많이 들어서 어렵진 않죠. 영어로는 conservative, progressive로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 수가 있어요. 보수는 뭔가를 지킨다는 거고 진보는 뭔가 앞으로 나아간다는 건데 보수나 진보나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공통점이라고 하는 거는 모두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가 좀 살만한 곳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모두가 똑같다고 우리가 일단 가정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럴 때 이 둘 다 뭐 선과 악의 차이는 없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1789년 프랑스 혁명으로 돌아가 보면은 요 온건한 지롱드파가 국회에서 오른쪽에 앉아 있었고 자코뱅파가 국회에서 그 왼쪽에 앉아 있었다는 이유로 보수를 우익 또는 우파 또는 진보를 좌파나 좌익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조선으로 넘어오면은 19세기 때 외국 문물을 받아들여서 근대 국민국가를 건설하자라고 서구화하자, 근대화를 이루어보자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났을 때 요 개화당이 물론 진보가 됐을 거고, 개화당 하면 제일 머릿속에 떠올릴 사람들 누가 있죠?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사람들 한번 떠올려 볼 수 있겠죠. 뭐 며칠 천하로 끝났죠. 3일 천하로. 그리고 이제 위정척사파들은 이제 여기서 정은 바른 거를 지키고, 이게 뭐 성리학적 세계관이랄지 뭐 전통의 질서랄지 조선 사회가 원래 가치 있게 생각했었던 걸 지킨다든지, 삿된 걸 척결하겠다. 외국 문물 또는 뭐 근대화 서양의 어떤 주장들 또는 뭐 종교적인 게 될 수도 있겠고요.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수구당이 됐었죠. 수구라는 말하고 보수라는 말은 뭐 사전적인 의미는 별 차이가 없는데, 이 당시에 수구당이라고 할 때 수구는 뭐 나쁜 의미로 썼던 건 아닌데 오늘날의 수구는 좀 안 좋은 의미로 씁니다. 그죠? 오늘날의 수구의 뉘앙스는 언어라고 하는 건 시대에 따라서 이 맥락에 따라서 쓰여지는 그 말의 뉘앙스의 차이라는 게 있어요. 사전적 의미 말고가 있어요. 근데 이 수구는 오늘날은 보수 진영들 중에서 우리가 그 바꿔야 되는 거, 나쁜 악습, 앙시앙 레짐 이런 것들을 끝까지 고집하는 사람들을 수구파라고 오늘날 우리가 그런 의미로 우리가 쓰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어려울 게 없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보수 진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좀 중요한 부분들로 들어가는데 포인트 3가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보수 진보는 고정적인 게 아니라는 걸 알아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맥락하에서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역사라고 하는, 우리 과거를 돌아보면 그 역사를 보는 거잖아요. 과거를 돌아봤더니 이 사람들은 보수라고 우리가 얘기할 만하고 이 사람들은 진보라고 얘기할 만하구나 라고 우리가 평가하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원래 나는 진보주의자야, 나는 보수주의자야 라고 역사에서 얘기했던 게 아니에요. 서로 간의 이해관계일 수도 있고 어떤 가치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서로가 어떤 대립을 했어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대립을 했는데 견해가 다른 거예요. 사회를 바라보는 견해가. 어떤 사회가 올바른 사회인지에 대해서 바라보는 견해가 달랐어요. 근데 역사에서 바라볼 때 이 사람들을 진보라고 부르고 이 사람들을 보수라고 이제 부르는,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해 나가는 거죠. 뭐 이를테면은 원래 절대왕권에 저항했었던, 자유와 평등을 주장했었던 부르주아가 진보 진영이었다고 했다면, 나중에 역사의 아이러니는 이 사람들이 기득권이 되면서 이들로부터 착취를 당한다고 생각하는 노동자들이 플로레타리아 혁명을 추구하면서 또 공산주의를 주장하고 했었죠. 또는 오늘날의 뭐 노동운동, 농민운동, 이런 진보 진영의 여러 운동들의 주체가 되죠.
자, 부르주아가 보수의 이 자본가들이 보수의 진영에 이렇게 들어가는 구도가 잡히죠.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개화파가 진보였는데 오히려 프리 트레이드를 주장하는 자유무역자들이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 이쪽에 위치하고 오히려 이제 좀 이제 그러니까 옛날에는 수구적이고 오늘날로 보면은 좀 국수주의적으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한다라고 하는 건 좀 정확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국의 산업 중에서 농민이나 노동자, 특히나 농민을 우리나라의 경우 그렇죠. 농민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진보주의 운동에서의 주요 축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굉장히 이제 가치 있게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과거에는 진보 진영에 해당했었던 요 흐름이 오히려 이렇게 이렇게 바뀌어 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진보 보수라고 하는 개념은 이제 고정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은 주도 세력의 교체에 따라서도 그렇고 또 어떤 가치를 더 강하게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또 입장이 바뀌기도 하는 것이다. 예. 자,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를 알아두셔야 되는데 보수와 진보는 대등한 것처럼 보이지만 논쟁을 주도하는 사람은 보수 쪽이 아니라 진보 진영이라는 걸 알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회 변화를 꾀하는 사람들이 어떤 그 이상 사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공산주의 혁명을 꾀했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미래에 평등한 어떤 그 노동자들이 해방이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사회를 꿈꿨어요. 공동 생산, 공동 분배의 사회를 꿈꿨어요. 그러면 그건 현실에 딱 있는 건 아닌데 미래의 어떤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걸로부터 각각 이론들이 붙기 시작해요. 이론이 계속 정교화됩니다. 그리고 그걸 현실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지 현실 운동의 어떤 전략까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론적으로 굉장히 발달합니다. 근데 보수라고 하는 거는 그런 이런 공산주의 이론에 대해서 이런 입장을 표명할 뿐이죠. 반공. 어떤 사람들이 이제 동성애 운동을 한다고 할 때 거기에 대한 반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 모든 그 싸움이라고 하는 건 그러잖아요. 싸움을 거는 쪽이 주도하는 겁니다. 누가 이기든 간에. 그리고 여기 그 논의에 약간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한때는 이제 사람들이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똑똑하고 논리적인데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책도 안 읽고 무식하고 논리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좀 오해가 있어요. 머리가 진보 진영 사람 머리가 더 좋기 때문이 아니라 논쟁을 하면 테마가 보수 쪽에서 갖고 온 테마가 아니라 진보 쪽에서 갖고 온 테마를 갖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 테마에 대해서는 진보 진영은 어떤 그 정교한 어떤 그 이론을 갖고 있어요. 보수는 이론을 갖고 있지 않죠. 거기에 대해서 왜 반대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뿐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구도가 그렇다는 거. 그리고 이제 원래 양쪽의 가치라고 하는 건 상호작용의 결과이겠지만 그러나 원래 가치라고 하는 건 진보들이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환경, 여성, 노동운동, 농민, 평등한 사회, 요즘 나오는 기본소득, 그리고 페미니즘, 다양하죠. 다 진보 진영에서 갖고 온 테마들인 거죠. 보수는 여러분 현실에서 어떤 사회가 바람직한 사회의 모습일지를 생각을 하지 이렇게 장황한 어떤 이데올로기를 갖고 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점을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죠. 이 세 번째 포인트가 오늘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서 자유라는 말이 워낙 첨예하게 사용되니까. 대표적으로 자유민주주의란 말을 한국당은 자꾸 쓰려고 하고 어떻게든 그 민주당은 안 쓰려고 하잖아요. 국정 교과서까지도 이 말을 삭제하려고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자유라는 말 왜 안 쓰려고 하냐? 우리 자유민주주의 아니야? 그러면 민주당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자유라고 하는 말은 좋은 말인데 왜 자유라는 말이 뭐가 문제이길래, 무엇이 문제이길래 그런 현상을 낳은 거죠?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도 정치인들은 얘기를 하지만 일반 시민들은 거의 그거에 대해서 말을 잘 이해를 못해요. 왜 자유라는 말을 쓰려고 하는지 안 쓰려고 하는지. 이걸 알려면은요, 일단은 우리가 미국의 정치를 좀 잠깐 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 보수 진보를 컨설버티브 프로그레시브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미국에서는 프로그레시브라는 말보다 현실 정치에서 리버럴이라는 말을 써요. 리버럴리즘. 또 리버럴즈라고 하면 뭐 거기 자유주의자들 또는 민주당원들을 리버럴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기서 쓰인 리버럴이라고 하는 거는 컨설버티브의 이 대립되는 구도로 상대되는 개념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자유한국당을 만약에 생각을 하신다면은 요 미국의 민주당에서 자유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죠. 예. 이 자유라고 할 때 왜 자유라는 말을 내밀었는데 리버럴을 내밀었는데 이 사람들은 세금을 더 많이 거두려고 하고 사회 평등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려고 하고 성소수자라든지 약자들의 편에 더 많이 쓰려고 하는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는 거는 컨설버티브에 대립되는 구도로 리버럴을 미국에서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에서 이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말이라고 하는 거는 지역과 역사의 맥락과 지역의 장소의 맥락에 따라서 뉘앙스가 다른 거거든요. 자, 이 정도를 오늘 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자유와 평등을 가지고 진보와 보수를 연결해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개념을 좀 정립을 해야 되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거, 자유라는 말만 가지고도 우리가 그토록 보수 진보에 확고한 여러분들이 보수의 전사, 진보의 전사라고 생각하실 때 이 자유라는 말이 미국만 하더라도 우리랑 다르게 사용된다는 거. 미국이 뭐 제대로 꼭 쓰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는 그런 식으로 써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그렇게 일치된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 보수 진보는 시대에 따라서 진보주의자가 얼마든지 보수주의가 될 수 있다는 거.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의 신진사대부들이 고려를 왕조를 역성혁명을 해가지고 어제 혁명 세력이 돼가지고 조선을 왕조를 개창했을 때 굉장히 개혁적이었거든요. 자영농을 육성하고 또 누구나 과거를 봐서 관료가 될 수 있는 귀족을 없애버리고 이러한 문무양반 관료 체제를 만들어서 기회의 균등을 제시하고 그랬으나 나중에는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기득권화가 되고 이 사람들이 구습을 오히려 이제 옹호하는 사람들이 되어가면서 오히려 비판의 대상이 되고 척결의 대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도 진보라고 해서 그것이 선이거나 보수라고 해서 그것이 악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단편적이고 역사에 무식한 생각이에요. 자,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보고 좀 더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진행하는 거는 앞으로 조금씩 단계를 밟아 나가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자유와 평등과 진보 보수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